지금까지 해외 미제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2017년에는 꼭 반드시 해결돼야 될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단서들 그리고 범인의 몽타주 등이 함께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범인을 같이 잡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12위 공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드들강 살인사건. 자, 제가 먼저 준비한 국내 사건 기사는요. 사건 발생 이후 무려 16년 만에 올해 1월 1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건은 2001년 2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17살 고등학생 A양이 나신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당시 그녀의 상태로 보아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용의주도하게 정리한 범인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한 단서는 오직 단 하나, 피해자 몸속에 있는 범인의 DNA뿐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후 이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찾아 나섰지만 쉽사리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다 2010년 용의자의 DNA를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드디어 2012년도에 용의자의 DNA와 일치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B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마터면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했었는데요. 다행히도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요. 자, 무엇보다 B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한 법의학자가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중요한 기여를 한 법의학자 교수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드들강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서류를 보자. 그래갖고 이제 서류를 다 받았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질 깊은 데서 나온 건 정액 플러스 혈액이 나오는데 듬성 이렇게 혈액이 묻어 있다. 사람이 움직이면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섞인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진짜 섞이느냐 이거지. 예.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9억에 가면 예. 그 위생팩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먼저 안쪽에다가 쫙 정액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예. 그렇게 하고 혈액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채취를 하셨나요? 혈액은 내 거고 예. 우리 아들 거 정액 받고 30분 후에 보니까 안 섞여. 야 이거 안 물론 섞이네. 동의하에 사진 찍어야 정액을 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사진 때 저게 지금 위에 카메라 놓고 사진 찍을 게 될 수 있는 거거든. 예. 요걸 가고 저쪽으로 딱 봤더니 그 움직임 벌써 이만큼 섞여요. 아, 퍼져 나갔네요, 저. 예. 그래서 저기서 이대로 놓고 6시간 반을 놔뒀어요. 그랬더니 요 정도밖에 안 섞여요. 아. 그 경계부에서만 약간 섞이더라고. 이미 물에 들어왔을 땐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그런 상황. 법원에서 결과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난 상태인가요? 무기징역 나왔죠. 그 판결문 읽어보면 자기는 안 죽였다 그랬지만 성경우 샤로 죽였다면은 누가 죽였겠나? 진례에 정액 있는 사람이 죽였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움직일 겨를도 없이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또 범행이 밝혀지게 된 건데요. 네. 어쨌든 진실 밝혀나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거를 아주 제일 잘 만들어졌을 때 그때 기쁨을 느껴야 되겠지. 반드시 해결될 사건이라는 사실은 모두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드들강 살인사건처럼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11위입니다. 자, 2000년 나주 간호사 살인 사건입니다. 2000년 8월 25일 나주 스이지면 오봉리 청룡교 다리 밑 경찰은 한 목격자의 신고로 퉁퉁 불어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알몸의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지문 대조 끝에 밝혀진 시신의 주인은 나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22살 B 씨. 시신 발견 일주일 전인 2000년 8월 18일 휴무일을 맞은 B 씨는 본가에서 쉬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이끌고 마을 앞 개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B 씨의 아버지는 말싸움 끝에 딸의 손길을 뿌리쳤고요. B 씨도 끝내 아버지를 붙잡지 않고 개천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천으로 갔던 B 씨는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만 B 씨가 개천 밑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만 겁니다. 이후 10여일간 경찰은 B 씨의 흔적을 추적하고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역시나 그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갈 즈음인 어느 날 수사본부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자친구가 살인을 한 지인을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어떤 여자를 죽였다고 했대요. 라고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제보자와 그 남자친구를 찾아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9살 많은 고종사촌 형이 트럭을 운전해서 개천변길을 달리다 여자를 보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에 가까운 증언을 확보한 수사진은 곧바로 고종사촌 형을 추적했습니다. 동생이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말을 들은 형은 이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형을 영광의 한 모텔에서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이 털어놓은 진술에 대해 모두 부인했고요. 이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의 말들이 거짓으로 나와 더욱 확신을 가진 수사본부는 그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2000년 8월 18일경 반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주 만봉천변 길을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목격하신 분이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주신 분들은 전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